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존라이프 TV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다루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맞이하시나요? 그 삶의 문제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신가요? 그 삶이 빨리 나에게서 그 삶의 문제들이 빨리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원망하고 밀쳐내고 계신가요? 삶의 문제라고 하면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양하겠죠. 작은 문제는 친구와의 다툼, 가족과의 다툼, 혹은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함,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주어졌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불편감, 또는 가족 안에서 어떤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혹은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등등 우리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삶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을 허용하면서 저는 한 가지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삶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들을 통해서 나는 배워나가야겠다. 철저히 나는 이 삶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를 배워야겠다 라고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삶을 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을 통해 배우려는 태도, 삶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선호하지 않고 그저 다 받아들입니다. 설사 그것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여길지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겪고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호킨스 박사님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 중에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 삶의 큰 위기들을 다루는 법에 대한 챕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문제는 이런 경험들을 철저한 배움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몸은 스스로를 경험하지 못한다. 몸은 그저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는 지각력이 없다. 우리가 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오감 덕분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몸의 오감인 것이다. 그러나 오감 자체도 스스로 경험할 수 없으며 오감보다 더 큰 것, 즉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우리가 몸속에서 일어난 일을 의식할 수 있는 이유는 몸의 현상들이 마음속에서 보고되고 경험되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몸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죠. 몸은 어떤 그 전달 수단인 거죠. 스스로를 자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도 스스로를 경험할 능력이 없다. 네. 기억은 자신이 기억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은 자신이 생각임을, 느낌은 자신이 느낌임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들은 마음보다 더 큰 것, 즉 의식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의식 덕분이다. 생각과 감정, 마음 안에서 표현되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어나는 에너지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의식 자체도 사실은 스스로를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각의 에너지장 덕분이다. 오직 알아차림의 에너지장 덕분에 우리는 의식, 마음, 우리의
몸의 감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봉착하고 그 문제에 당면했을 때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정신적 에너지에 우리가 압도당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들의 에너지만 다루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는 사실이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힘들어서 막막해서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상황, 혹은 내가 지금 연인과 헤어져서 실연당한 상황, 혹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한 상황, 혹은 사업에 실패를 한 상황 등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겪고 싶지 않은 문제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죠. 문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그 문제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호킨스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런 사건들은 다루기가 아주 쉽다. 엄청난 파국 같은 것은 없다. 일단 느낌을 제쳐두고 나면 사건 자체는 사실 기계적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장에서 빠져나오면 삶은 스스로 풀려간다. 다른 무언가가 빈자리를 채워서 제대로 굴러간다. 감정들을 치워버리면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삶은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삶에 어떤 딜레마가 등장하든 전부 해결되고 삶의 에너지도 회복된다. 대재앙이 당시에는 더없이 큰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삶은 계속 흘러간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압도적인 사건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상황을 수습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일어난 에너지를 다스리는 일이다.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그 사건들로 인해서 생겨난 나의 압도된 정신적 에너지를 먼저 다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험 안에서 나의 감정 에너지들을 내려놓고 짓거리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삶을 신뢰할 때 삶이 저절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삶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감정의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풀려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곧 허용하고 바라보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름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삶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시다면 제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이 여러분에게 선사해주는 그 모든 여정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